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금리 오를까요? 내릴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어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만한 기사가 쏟아졌더라고요.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이다 라고 기대할 만한 기사도 있었고요.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기사에 더 끌리시나요? 끌리는 걸로만 따지면 내리는 게 좋긴 할 텐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박 PD가 개인적으로 끌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난 기사부터 좀 살펴볼게요. 해외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금리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거 꼽으라면 이게 빠지지 않죠. 미국 기준금리죠. 그렇죠. 비록 지금은 우리나라와 금리 차가 2%포인트나 벌어졌지만 그래도 미국의 금리 향방, 이거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 연준이 오는 9월 그리고 10월은 건너뛰게 돼 있고요. 11월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한은도 동결로 버티긴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어제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이 너무 뜨겁기 때문 아닙니까? 이 자발적 퇴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도 감소하고 있다. 이거 예전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인난이 너무 심각하다. 사람을 못 구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금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미 노동부가 밝힌 7월 이직 보고서 어제 새벽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아이고 드디어 미국 고용시장이 식어간다 라는 정황이 붙잡혔대요. 왜냐? 구인 건수가 882만 7천 건. 이거는요.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900만 건을 밑돈 수치라고 합니다. 900만 건 이하로 드디어 떨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로이터는요.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추정을 했거든요. 7월에도 946만 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수치를 보니까 50만 건 이상이나 적잖아요. 따라서 이 수치를 보고 월가에서는요. 임금 인상 압력이 드디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한껏 나타내더라고요. 이렇게 임금 인상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물가 압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대출 금리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렇죠. 이 우리나라 은행 대출 금리가 3개월 만에 하락했다. 많은 언론들이 전하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 요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7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금리 평균이요. 연 5.11%, 전달에 비해서 0.06%포인트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라고 해요. 특히 가계대출은요. 지난해 8월 이때가 연 4.76이었거든요. 이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 부담에 허덕이시는 분들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대출금리가 왜 내렸을까?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기존에 저금리로 나간 집단 중도금 대출이 이게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대출이 0.14% 하락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도 직전 달에 고금리 대출 취급 효과가 사라지고요. 일부 은행의 가상금리 인하 영향으로 0.07%포인트가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평균 금리도 내려갔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으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겨우 이걸로 떨어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국내만 해도 집단 중도금 대출이 반영이 안 됐다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앞서 처음 해외 변수 얘기했잖아요. 이 미 고용 시장이 이제 뜨겁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 연준이 빠르면 9월, 아니면 11월에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케빈 하셋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CNBC 방송에서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용시장 안정된 건 맞다. 그렇지만 물가지수와 유가 반등으로 인해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걸? 이렇게 전망했다는 겁니다. 왜냐? 최근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식품, 에너지 이런 변동 상품을 포함하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제 유가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자 보니까요. 81.68달러. 벌써 80달러대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곧 1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요.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2%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전년 대비 기록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직전월 3%보다는 높아졌죠.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는 듯다가 살짝 반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미국 얘기입니다. 12개월 연속 감소해 왔었거든요. 근데 7월에 13개월 만에 다시 살짝 오름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짝 반등인지 계속 오를 것인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다는 거죠. 네. 만약에 계속 앞으로도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연준이 또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뽑아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노무라 증권의 리처드 쿠 선임 이코노미스트도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연준의 팬데믹 이전 정책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영원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불가역적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 장기적인 양적 완화 시기를 보낸 미국은 현재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 대비 1600배나 많은 3조 달러의 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유동성. 이거 줄이려면 기준금리 올리는 거 말고는 없다. 다른 방법 없지 않느냐?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1600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예전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난주에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물론 언론들이나 월가에서는 생각보다 약한데? 왜냐면 지난해 너무 셌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는 분명히 했죠. 물가 상승률 목표 일부 전문가들은 3%대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거 안 된다. 2% 이거 꼭 지키겠다 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금리 인상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상하게 언론들은 이 발언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경불진 등 일부 매체들만 이 발언 센데 얘기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저희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보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담대 대출 금리는 올랐다.
그러니까요. 국내 요인도 마찬가지예요. 박 PD가 얘기했듯이 이 주담대 금리 5월 연 4.21에서 6월에는 4.26으로 오른 데 이어 7월에도 또 올랐어요. 4.28까지. 다시 0.02%포인트가 뛰었습니다. 주담대 금리는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다가요, 6월, 7월, 2개월째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은행 대출 금리는 3개월 만에 하락했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일반 신용 대출 금리, 이 역시 전달보다 0.05%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우리 서민들과 관련된 5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그리고 집단 대출 금리도 0.04%포인트, 0.07%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주담대 금리뿐만 아니라 다른 금리에도 큰 영향을 주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이게 또 올라버렸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요, 다음 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테스형도 올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예. 아무튼 우대형 금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 1월 말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테스형이 너무나 놀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금리 인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경우 금리가 무려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담대 금리보다도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예. 특례 보금자리 론으로 뭐 강남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닌데 특례인데 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동결이라든지 인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 차례 연속 끌어올려 버렸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부담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이게요, 미 국채금리 급등 쇼크 영향으로 올 들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대요. 벌써 이 5년물 금리가요, 4.3에서 4.4. 아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 이야기까지 덧붙일 수밖에 없어요.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50여 주담대. 이거 정부에서 열심히 펌프질했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부에서 압박을 하니 은행권에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50년 주담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들도 줄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인터넷 은행마저 특판을 비롯한 대출 마케팅을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이건 주담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미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얼마까지 갔는 줄 아세요? 6%대 하반입니다. 7%에 육박하고 있어요. 조만간 8%대 금리까지 나올 수 있다. 9%를 넘을 수도 있고, 이런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급급매 몇 개 팔리는 것 때문에 이제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니야? 라면서 영끌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금리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시 1% 아니면 0%대 저금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환상에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요,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미 시장의 판단은 선듯해요. 왜냐?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요, 52.9%. 이게 한 달 전보다 2.1%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고정금리 비중이요,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담대도 고정금리 비중이요, 73.7%, 0.6%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요것도 3개월 만에 반등이라고 합니다. 뭐 이유는 다들 뻔하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론과 금리 인상론,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명하신 국민들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외쳐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가계대출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